오케이. 제가 오늘 잠깐이나마 이제 만나 뵙자고 한 이유는 저는 로빈후드 주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로빈후드 들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로빈후드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없으시고요. 네. 제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쉐어를 했는데 IPO는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hit or mi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죠. IPO가 우리 같은 퍼블릭 인베스터들한테 세상에 나와서 상장이 돼서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IPO가 이제 상장이 돼서 세상에 나올 때는 그 전 과정에서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죠. 이 회사가 상장을 하기 전에 이 회사의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가치 평가를 일단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장가에 이제 세상에 내놓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자, 여기가 이제 상장을 했을 당시고, 여기가 지금인데, 투자은행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사의 가치를 잘못 매겼다면 잘못 매긴 거죠. 이제 시장이 보는 이 회사의 가치는 훨씬 높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이제 움직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IPO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hit or miss라고 하는 거예요. hit or miss. 홈런을 칠 수도 있고, 뭐 쪽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역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삐까삐까해요. 망한 IPO랑 이제 이거는 첫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첫날 이제 수익률. 망한 IPO랑 성공한 IPO랑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회사 경영자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첫날 수익에 대한 관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반은 이제 성공을 했고 반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이걸 쉐어하는 이유는 IPO는 정말 알 수가 없다. 네,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IPO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IPO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자, 제가 이 주식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에요. 유저빌리티가 제일 좋다고 저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코코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저빌리티가 되게 좋다고. 저는 사실 라빈후드를 안 써봐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이제 피드백으로는 유저빌리티가 되게 좋고, 이제 초보자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는 그 장점이 있고, 일단 이 플랫폼 안에 이제 훅 되면 이제 뭐 내가 정말 거기서 증권사 계좌를 오픈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 플랫폼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귀찮고 일단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또 이제 옵션 거래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이제 Thinkorswim이라는 프로덕트를 많이 쓰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프로덕트고요. 또 하나는 테이스티웍스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증권사를 이제 TD라든지 테이스티웍스를 많이 쓰는데, 자, 제가 이제 한 몇 분 전쯤에 굉장히 재밌는 트윗을 읽었는데, 테이스티웍스가 라빈후드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테이스티웍스라는 회사는 사실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라빈후드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아니, 수익률이 순손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손익이 높다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한 레스토랑 한다고 칩시다. 예, 물론 이 컨셉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우리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팔았죠. 팔고 뭐 직원들 봉급 주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순이익이 뮤트 되셨네요. 예, 순손익이 테이스티웍스가 더 높다고 해요. 더 높은데 자, 회사의 가치, 마켓 캡은 뭐죠?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그 마켓 캡, 그 회사의 가치 자체가 로빈후드가 테이스티웍스보다 60배 더 비싸다. 60배. 자, 예를 들어서 두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이.
둘이 버는 순이익으로 버는 돈이 비슷해요. 근데 또 하나의 레스토랑트가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다른 하나보다 60배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을 시장에 내놨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가격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에서는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당장 모멘텀, 라빈후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죠. 지금 월스트리트 벳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난 AMC에서도 봤듯이 펀더멘털 가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만으로도 주가가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뭐든지 가능한 시장이 됐어요. 주가가 하루에도 100%씩 오를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그죠? 그런 시장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한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현대차, 테슬라 비교하면 비슷할 듯, 요 수익이 비슷하긴 하지만, 테슬라가 훨씬,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역시 알라바마님께서 거기 이제 현직에 계셔서 굉장히 가장 잘 아실 듯 한데, 예, 그런 부분이에요. 주가는 이제 미래에 이제 forward looking이죠. 주가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이제 미래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인지 그것을 미리 reflect하는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주가는 미래의 경제를 선행한다고 배워요. 예, 경제 지표 중에서도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가 대변하는 거는 미래의 이 회사 가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적인 측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라바마님께서 쉐어해 주셨듯이 그렇죠. 로빈 후드가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 있고 미래에 뭐 마치 뭐 이런 카카오가 이렇게 상장했던 이런 배경들처럼 이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이 주식의 가치가 justifiable 한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기 힘들죠. 지금 당장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옵션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저도 틀릴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틀릴 거예요. 자, 여기서 솔직히 손 드시고 라빈후드 내일 주가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으신 분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의 다음날 가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날 가치를 맞출 수 없다면 20일 뒤에 주가 맞출 수 있을까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기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나는 라빈후드가 만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9월 17일까지 9월 17일에 라빈후드 주가가 어디가 있을 거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써주세요.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9월 달. 제 생각엔 9월 달쯤 되면은 좀 제가 치팅을 좀 쓸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implied volatility로 약 68% 이제 on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표준 편차로 봐서 이제 현재 옵션 가치로부터 implied volatility를 빼서 주가를 예상한 치예요. 그러면 이제 9월 17일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가치는 이렇게 레인지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28.15불에서 약 102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제 시장이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이 주식의 프리미엄 가치를 매기면서 그 프리미엄으로부터 나온 이 주식의 예상 변동 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한번 이런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저는 한 이 아래쪽인 이 한 30불 정도 볼게요. 저는 한 30불. 저는 자, 알라바마님 답해 주셨고 코코님 답해 주셨고 35불 그죠? 다 좀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시네요. 혹시 로빈후드가 엄청난 성장을 해서 지금부터 한 두 달 안에 엄청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혹시?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은데 막 한 150불까지 갈 것 같다. 없으시구나. 자, 우리가 AMC 봤잖아요. AMC 어땠죠? AMC 미쳤잖아요, 그때. 이거랑 약간 비슷한 지금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AMC 같은 경우 예, 미쳤었죠 그때 그죠? 다 요날 볼까요? 요날 장난 아니었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믿음이 없다. 그죠? 믿음이 없다는 좀 의견이 있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제 조건을 갖고 한번 제가 옵션 전략을 짜볼 거예요. 자, 따라오실 준비가 됐으면 잘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게, 자, 우리가 좀 전제 조건이 생겼어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다. 9월 17일까지.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옵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률. 자, 믿음의 확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자신을 어느 정도 믿으세요? 님 주식은 제가 보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80% 성공률. 오, 예, 50%. 아, 경험 없어도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경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9월 17일까지 주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고, 예, 그렇게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0%, 50%, 그죠? 80%, 예, 달래님은 굉장히 많이 성공률이 높으신 것 같고요. 이번엔 좀 더 논리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어, 후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풀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풀려면 주식이라는 것이 펀더멘탈 그 가치,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쫓아가야지 그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굳이 논리를 찾자면, 자,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베츠 같은 애들, 아니면 이제 모멘텀 같은, 이런 약간 기술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할 때는, 어, 펀더멘털 어나리시스가 있고, 그리고 테크니컬 어나리시스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테크니컬적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앞으로 2달 사이에 주가를 예상한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지금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옵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제가 이 투자에 대한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특히나 이 후드 같은 주식은. 자,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겠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이제 전제 가정이 생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내 자신을 믿는 수준을 한 30%도 있으셨고, 80%도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 자신을 믿는 게 80%다. 내가 방향성을 엄청나게 잘 맞춘다. 내가 주식을 골랐는데 위로 베팅을 하든지 아래로 베팅하든지 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아까 달래님 같은 경우. 자, 옵션 전략에서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 성공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전략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모든 분들 그냥 개스 해봐 주세요. 이것도 다 틀릴 수 있어요. 다 틀릴 수 있고 전혀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예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콜옵션 매수. 두 번째, 콜옵션 매도. 세 번째, 풋옵션 매수. 그쵸? 알라바마님 풋옵션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네 번째, 풋옵션 매도. 자, 풋옵션 매수를 다 보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풋옵션 매수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 개스해 봐주세요. 풋옵션 매수와 우리가 시장이 내려갈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전략. 합성 전략 말고 그냥 옵션 딱 하나만 써서 할 수 있는 전략. 커버드 콜은 이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이 주식을 100주 들고 있을 때 100주당 한 계약을 콜옵션을 파는 건데 거의 맞추셨습니다. 예, 달래님. 커버드 콜도 맞아요, 사실. 근데 커버드 콜은 일부 해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는 일단 주식이 올라야 이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콜옵션을 팔았다는 거는 주식이 내려갈 때 일부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커버드 콜이거든요. 또 다른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콜옵션 매도가 되겠죠. 콜옵션 매도. 만약에 내가 주식을 골랐을 때 성공률이 80% 정도 된다 했을 때는 자, 풋옵션 매수하시면 돼요. 네, 풋옵션 매수하시면 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식을 골라서 물론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성공률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주식은 우상향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죠?
장기 주식에서의 성공률은 여기서 사실 무의미해요. 우리는 옵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주식을 골랐을 때 성공률을 5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해볼 수 있는지 예, 그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short call입니다. short call. 이제 콜옵션 매도. 그죠? 콜옵션 매도는 시장이 내려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매도는 마이너스, 콜옵션 때는 플러스, 풋옵션 때 마이너스. 이 두 개를 곱하면 내가 보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하면 내가 시장을 bulish하게 보고 있는 거고, 콜옵션 매도할 때는 bearish하게 보고 있는 거고, 풋옵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풋옵션 매수는 밑을 보고 있는 거고, 풋옵션 매도는 bullish. 매도할 때는 질문 나왔는데, 매도할 때는 제가 매수한 옵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사실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맨 처음 이해하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주식에서 공매도라는 term 들어보신 분, 공매도. 공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주식에서. 내가 주식을 들고도 있지도 않은데 파는 거잖아요. 그죠? 공매도는.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할 때 내가 옵션을 들고 있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답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콜옵션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콜옵션 매도를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수익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지금 티커고요. 그죠? 티커고 지금 우리가 아까 한 9월 17일 정도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만기를. 자, 그럼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찰해 볼 수 있는 점은 호가창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95불 이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지금 95불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어, 이제 고가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떤 방식의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냐면, 지금 콜옵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콜옵션은 뭐죠?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이 행사가 95에 살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한번. 이 주식을 95불에 만기일 전에 아니면 또는 만기일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럼 우리는 그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95불에 이 주식을 사야 할 의무. 95불에 이 주식을 사야 할 의무. 그쪽 포지션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무가 생기면은 그 대가로 뭐를 받는다? 돈 받잖아요, 돈. 우리가 이제 누군가한테 권리를 줬으면 대가가 들어와야죠. 네. 이익금은 아니고요.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프리미엄. 자, 우리가 보험 살 때 프리미엄이라는 걸 내죠. 자, 우리가 지금 보험 회사가 되는 거예요. 보험 회사.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프로치 하셨던 거는 그 보험을 사는 쪽이 되는 그런 쪽을 택하셨잖아요. 풋옵션을 사시든지 콜옵션을 사시든지 그렇죠? 자, 그 반대쪽이 돼보자. 왜냐하면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사는 거는 성공 확률이 적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 반대편. 자, 어느 누구가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콜옵션 사보셨고 풋옵션 사보셨는데 여태까지의 피드백이 어떠신가요?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공률이 어떠셨어요? 콜옵션 사시고 풋옵션 사셨을 때. 솔직하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뭐 체면 차리고 그러는 장이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리캡을 해드리면, 자, 옵션 매수 포지션에서 돈을 꽤 크게 버시려면은 그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성공률 자체가 내가 주식을 골랐을 때 그 내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 방향성 맞추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가 적어도 진짜 55%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이 트레이딩을 몇 번 했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뭐 밀리언 정도 트레이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 성공률 자체가 낮은 투자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제가 방을 다시 열게요. 나가셨다가 제가 다시 열 테니까 다시 들어오세요.